네, 오늘은 중요한 깨달음을 방금 얻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3부 중요한 깨달음. 방금 전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억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걱정한 건 영원, 무한이란 것이었는데, 나라는 절대적인 절대성의 존재는 당연히 영원해야 되고 무한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이 영원과 무한은 담을 수 있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이란 얘기죠. 데이터죠. 이것을 저장할 저장 공간, 어, 어떤 한전적인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그 저장 공간이 한정적으로 있으면 돼요. 근데 무한이 붙어버리면은 저장 공간도 무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기억이라는 거를 담을 만한 뇌 용량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윤회를 하지 않고 계속, 만약에 윤회를 했는데도 기억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한히 붙어버리면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시간, 왜냐면 무한이니까. 무한은 사실 이것보다 또 뭐 엄청난 진짜 이 시간이 붙는데, 무한하다면은 기억이 양이 엄청날 거예요. 기억 양이 엄청날 건데, 중요한 게 한 걸 깨달았던 거죠.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미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기억에 대해서 이미 적응을 하고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억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구조가 이미 무한히 적용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뭘 했지? 근데 생각이 안 나. 어제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24시간 중에서 그냥 뭐 패턴이 비슷하니까 밥 먹었겠고, 뭐 화장실 갔겠고, 뭐잠 잤겠고, TV 봤겠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적은 이 한 줄을 읽으면은 1분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1분도 안 돼. 1분도 안 되는 분량. 그쵸? 근데 분명히 저는 24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 제가 반복된
생활을 하면은 이것들은 그냥 딱히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매크로처럼 붙여 넣는 거야. 그러면 내 기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불과 하루 전의 기억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만 평소대로 비슷한 기억에 대해서는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었겠지, 화장실 갔겠지, 어떤 반복된 패턴. 그럼 밥은 어저께 뭐 먹었냐라고 고민하면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이 바로 안 나고 막 더듬어야 돼.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밥을 못 먹었냐 했으면 일주일 전에는 기억 안 나죠, 당연히. 한 달 전에 뭐 먹었냐 당연히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기억은 기억에 나지만 그 특별한 기억들도 더 특별한 기억들에 묻힌다는 얘기죠. 특별한 기억도 더 특별한 기억들에 묻힌다. 즉 10년만 돼도 이 10년에 대한 기억을 다 정리하면 1시간 정도 분량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진 않겠구나. 아무튼 이 10년에 대한 기억을 다 정리를 해도 24시간? 한 달? 길게 잡아봐야 한 달도 안 나온다. 뭐 100년 살아도 한 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뭘 다 기억하고 그거를 24시간으로 기준으로 정리해봐야 뭐 어떤 걸 다 해도 한 달도 아마 다 안 나올 거다. 많이 잡아야 뭐 한 6개월도 안 나오겠죠. 그렇듯이 이미 우리는 기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뇌 구조가 무한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량이 아닌데도 무한대를 저장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한과 영원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데자뷰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나이가 한 80살이에요. 그러면은 한 60년 전의 일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뭐 아주 스펙타클하고 그런 기억이라면은 좀 그때의 기억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기억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죠. 그러니까 한 1억 년이 지난 기억이라면은 이 데자뷰 현상은 순간적인 장면만 휙 하고 지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시간이라면은 장면이 아닌 또 감정적인 느낌이 휙 하고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네? 우리가 데자뷰를 느끼면은 분명히 내가 경험한 거는 아닌데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아주 오래된 시간. 왜? 이미 우리는 무한이라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무한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무한대라는 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미 우리는 적응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꼭 기억이, 만약에 윤회를 해도 꼭 기억이 100% 리셋 되지는 않는다. 데자뷰가 그 기억의 증거라는 거.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또 데자뷰가 그냥 그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건가? 예전에 나의 기억을, 전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기억해 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가? 일단은 윤회가 꼭 기억 리셋 100%가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는 거는 알아냈어요. 이미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엄청난 시간을 대입하면은 어 뭐 이런 현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죽지 않는다는 윤회 없이 무한하게 산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 2020년인데 이거는 이제 서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 지구 나이 46억 년. 인류가 어떤 문명을 4만 년 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이때부터인가? 4만 년 전. 아무튼 인류의 문명이 문명이 시작되기 전이 5만 년도 안 된다. 어차피 무한대의 시간 앞에서는 5만 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1조 년도 어차피 무한대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즉, 무한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어떤 시간을 대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은 한 우주 나이가, 지금 우리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조년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어차피 무한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서기 2020년 예수가 탄생하고 난 2000년만 지나도 엄청난 문명이 이룩했고, 거의 뭐 신의 단계에 도전할 정도의 과학기술 문명이 이뤄졌는데, 이 정도면은 계속 산다고 하면은 뭐 끝을 달리고도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 1000살만 살아도, 지금 문명 수준에서 한 1000년만 지나도 우리는 우주를 새로 만들 정도의 문명이 될 거고, 아니 어쩌면 의식 세계도 정복했을 수도 있다. 즉, 더 이상 뭘 하거나 뭘 느끼거나 할 이유가 없어진다. 모든 걸 99.9% 정복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을 전부 클리어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즐길 게임 스토리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1000년만 지나도, 아예 그냥 뭐 넉넉하게 한 10,000년만 지나도, 응? 10,00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더 넉넉하게 그냥 10만 년이라고 해주죠. 10만 년. 응? 10만 년만 지나도 우리는 더 이상 즐길 게임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시간에서도 그냥 요 정도에 그냥 친 건데, 이거 뭐 그냥 더 심플하게 천조년, 네. 천조년을 우리가 무한하게 산다? 될까요? 10만 년만 살아도 우리는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게임 스토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한히 산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무한히 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죽어야 돼. 죽음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 그때랑 똑같은 결과인데. 근데 오늘 내린 결론은 윤회가 반드시 기억이 리셋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죽긴 죽지만 이때의 일부 기억을 가지고 가면서 윤회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은 무한대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겠죠. 데자뷰 현상으로. 그게 이 우주의 구조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뭐 열반이나 이런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건 사실 최고 프레임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감정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걸 정의한 것 뿐이지, 이 지금 얘기한 이 죽음과 윤회와 무한이라는 시간과 나라는 존재, 절대성, 이런 거를 해탈과 열반이 대변해 주진 않죠. 해탈은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모든 걸 어떤 속세에서 다 벗어나서 모든 걸 다 해탈한,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의미가 그냥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열반도 이제 비슷한 거. 열반도 이제 고통이 없이 그냥 잔잔한 그런 상태랄까?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무기 때문에 무는 말할 게 없어요. 무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무는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무는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탈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영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이건 그냥 무라는 얘기고, 무는 찰나의 순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시 윤회를 할 거니까. 그냥 이 0에서 그냥 계속 무한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윤회를 해야지 또 나라는 존재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해탈 상태에서 무한이 계속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왜? 계속 무의 상태로 그냥 영원히 무니까. 근데 영원히 무라는 게 없다면은 시공간 자체가 무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의 세계에서 1억 년을 뭐 10억 년을 지내봐야 어차피 윤회를 하는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는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 해탈과 열반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 되게 쉬워요. 해탈하고 열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감정적인 건데 그냥 카르마 없애면 돼. 네? 안 하면 돼. 내가 카르마를 만들지 않으면 불확실성도 안 따라오고 그래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수행이 돼야겠죠. 시간. 왜냐하면은 인간은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DNA의 영향을 받고 또 기본 의무 교육을 통해서 상대성에 익숙해지고 사회생활을 또 하고, 근데 뭐 스님들이 아무리 불교에서 뭐 의무 교육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절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걸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에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게 자체가 상대성이고 그 자체가 카르마고, 예. 영의 카르마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해탈과 열반은 카르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느끼지 않고, 네,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뭐 가능하죠.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오랫동안 안 해야겠죠. 느끼지 않는 거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이미 상대성에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라면은, 에고가 많이 쌓인 사람이라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을, 이게 깨달음의 목표라면은 사실은 이 카르마를 없애면 되는데, 이 카르마를 없앤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는 사실 의미가 또 없다. 왜? 그럴 거면 삶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삶은 게임인데.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삶을 살지만 이제 그게 이제 게임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고, 해탈의
이 해탈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이 해탈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나라는 절대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원 불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는 거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나란 존재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딱 프레임이 구조가 이게 최상위 프레임이란 얘기죠. 더 위에 구조가 없어. 이것보다 더 위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과 윤회와 시간과 나라는 절대성 그리고 무한이라는 속성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깨달은 거는 윤회에 반드시 기억 리셋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미 기억 리셋은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식은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라는 거고, 다만 내가 나인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느껴야겠죠. 참나를. 내가 나인 것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오늘은 꽤 성과가 있었다. 이 정도라면은 이제 조금씩 뭔가 맞춰지고 있죠. 근데 어차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어차피 기억 리셋은 현재 우리 뇌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과정이 문제야. 이걸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무의식이 정해진다. 내 무의식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타당하게 납득을 내가 시켜줘야지 무의식은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걸 무의식한테 납득을 시켜주지 못하면은 무의식은 엇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진짜 나로서를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건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무의식을 통제하는 건 참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을 느껴야 된다. 진짜 나. 여전히 또 참나와 무의식으로 끝났죠.